실리콘밸리의 화려한 불빛 아래 데이비드와 사라는 겉보기엔 완벽한 부부였다. 첨단 기술 기업의 고위 임원인 데이비드는 성공 가도를 달렸고 한때는 자유예술가였던 사라는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며 우아하고 고상한 미국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교회 저택은 아름다웠고 사회적 지위는 확고해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권태, 특히나 그들의 성생활에 대한 깊은 권태가 자리 잡고 있었다. 55세의 데이비드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아내를 다른 남자와 맺어지게 하고 싶다는 기묘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라는 처음에는 이 생각에 격렬히 반대했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성이었고 남편의 제안은 그녀의 도덕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끈질겼다. 그는 사라에게 이것이 그들의 침체된 성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서로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득했다. 몇 달에 걸친 설득 끝에 사라는 마침내 동의했다. 단 한 번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조건이었다. 그 사이 데이비드의 회사에는 에밀리라는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 그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35세의 에밀리는 똑똑하고 야심찼으며 데이비드에게 남몰래 호감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고 호기심과 질투, 그리고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이끌림에 사로잡혔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접근했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갔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욕망을 이해하면서도 그를 독점하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데이비드는 상류층 파티에서 매력적인 부부인 마이클과 제니퍼를 만났다. 50세의 마이클은 저명한 외과의사였고 48세의 제니퍼는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였다. 그들은 부유하고 세련된 삶을 살았지만 그 이면에는 권태와 일탈에 대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들이 스와핑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계획에 완벽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계획을 마이클과 제니퍼에게 털어놓았고 그들은 흥미를 느꼈다. 제니퍼는 특히 이 제안에 적극적이었다. 그녀는 주도적이고 대담한 여성이었고 새로운 자극을 원했다. 그들은 계획에 한 남자를 더 추가하기로 했다. 제니퍼는 고급 재즈바에서 바텐더 겸 뮤지션으로 일하는 알렉스라는 남자를 알고 있었다. 40세의 알렉스는 매력적이고 낭만적인 남자였고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었다. 제니퍼는 알렉스가 사라에게 색다른 매력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라는 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의 기이한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알렉스라는 낯선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난 것이다. 알렉스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 사라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데이비드는 사라의 심리적 변화를 눈치챘다. 그는 아내의 관심이 다른 남자에게 쏠리는 것을 보며 질투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을 느꼈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한 자극을 받았다.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다. 그들은 제니퍼와 마이클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모였다. 아파트는 고급스러운 가구와 예술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은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데이비드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사라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다. 제니퍼는 게임을 주도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분위기를 이끌었고 낯선 만남에 대한 어색함을 풀어주었다. 마이클은 여유로운 태도로 상황을 즐겼고 알렉스는 조심스럽게 사라에게 다가갔다. 알렉스는 사라에게서 예술가적 감성과 섬세함을 발견했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끌려 술잔이 오가고 대화가 무르익으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데이비드는 제니퍼와 함께, 사라는 알렉스, 마이클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제니퍼의 도발적인 매력에 빠져들었지만 이내 사라와 다른 남자들이 함께 있는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사라는 처음에는 낯선 남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색했지만 알렉스의 부드러운 매너와 진심 어린 관심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마이클은 노련한 솜씨로 사라를 리드했고 사라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각에 눈을 떴다. 알렉스는 사라의 섬세한 감성을 자극했고 사라는 그에게서 묘한 위안과 설렘을 느꼈다. 데이비드는 질투와 흥분,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계획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사라를 독점하고 싶다는 욕망과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편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계획을 알게 된 후 그를 향한 집착이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지만 데이비드는 그녀를 밀어냈다. 에밀리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들의 게임을 방해하기로 결심했다. 에밀리는 은밀히 그들의 모임 장소에 잠입하여 그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다. 격분한 에밀리는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를 쏟아냈고 사라는 이 모든 상황에 혼란스러워했다. 마이클과 제니퍼는 갑작스러운 소동에 당황했고 알렉스는 사라를 보호하려 했었다. 예상치 못한 에밀리의 난입으로 인해 그들의 게임은 파국을 맞았다. 데이비드는 에밀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 채 뿔뿔이 흩어졌다. 그날 밤 데이비드와 사라는 집으로 돌아와 침묵 속에 잠을 청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사라는 알렉스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알렉스에게서 느꼈던 묘한 설렘과 남편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데이비드는 사라의 마음이 알렉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질투심에 괴로워했다. 다음 날 데이비드는 에밀리와 마주했다. 에밀리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데이비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사과했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라는 알렉스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했다. 사라는 알렉스에게 끌렸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고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데이비드는 사라와 알렉스의 관계를 눈치채고 질투심과 상실감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벌인 일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사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했다. 한편 마이클과 제니퍼는 그날의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에게는 그저 한 번의 해프닝이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들의 관계에 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서로에게 숨겨왔던 욕망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들만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비드와 사라는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그날의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사라는 알렉스에게 느꼈던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호기심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고 사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사라는 데이비드에게 자신 역시 그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있었음을 고백했다. 그녀는 결혼 생활에 안주하면서 자신의 여성성을 잃어버렸다고 느꼈고 알렉스와의 만남을 통해 잊고 지냈던 설렘을 다시금 느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사라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솔직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다. 두 사람은 오랜 대화 끝에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들은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며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갔다. 알렉스와는 친구로 남기로 했지만 그와의 만남은 사라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했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마이클과 제니퍼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들은 여전히 스와핑을 즐겼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관계를 유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비드와 사라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그날의 사건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그 사건 이후 데이비드와 사라는 더 이상 스와핑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만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공유하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사라는 가끔 알렉스를 떠올리곤 했다. 그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비드를 사랑했고 그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었다. 데이비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가끔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사건을 통해 사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 그는 남은 인생을 사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했. 몇 년 후 데이비드와 사라는 은퇴 후 조용한 해변가 마을로 이사했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해변을 산책하고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냈.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었. 어느 날 사라는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데이비드와 사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그들은 풋풋하고 생기 넘쳤으며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눈빛에 가득했다. 사라는 사진을 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날 밤 사라는 데이비드에게 사진첩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보며 과거의 추억을 회상했다. 그들은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느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해. 사라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데이비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우리 오랜만에 여행 갈까? 어디로?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곳 기억나? 데이비드는 사라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젊은 시절 자주 찾았던 낭만적인 해변을 떠올렸. 좋아. 가자. 데이비드와 사라는 짐을 챙겨 추억이 깃든 해변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젊은 날의 추억을 되살리며 잊고 지냈던 설렘을 다시금 느꼈다. 그들은 해변을 거닐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남은 인생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 여행 이후 데이비드와 사라는 더욱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설렘을 느꼈고 서로를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와 사라는 해변을 바라보며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지는 바다는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문득 그날의 일이 떠오르네. 데이비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라는 데이비드의 손을 잡으며 나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 후회는 하지 않아.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 그땐 정말 어리석었지. 당신을 잃을 뻔했는데. 하지만 우린 결국 서로에게 돌아왔잖아. 그리고 더 단단해졌어. 데이비드는 사라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 말대로야. 그 일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진. 나도 그래.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늙어가자. 데이비드가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아. 사라가 대답했. 그들은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로에게 기대었다. 그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시간이 흘러 데이비드와 사라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 어느 날 데이비드는 사라에게 말했.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사라는 데이비드의 손을 잡으며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였어.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 그리고 그날 밤 데이비드는 사라의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라는 슬픔에 잠겼지만 그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남은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 사라는 데이비드가 떠난 후에도 그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갔다. 그녀는 종종 그들이 함께 살았던 해변가 마을을 찾아 그와의 추억을 회상하곤 했다. 어느 날 사라는 해변을 걷다가 젊은 연인을 보았다. 그들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라는 그들을 보며 데이비드와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 순간 사라는 깨달았다. 데이비드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그녀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해변을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 그녀는 데이비드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사라는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들이 자주 갔던 카페를 찾았다.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예전과 다름없이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다. 사라는 창가 자리에 앉아 데이비드가 좋아하던 커피를 주문했다. 커피를 마시며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다. 사라는 그 모습을 보며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을 떠올렸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남자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사라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사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사라 씨 아니신가요? 남자가 물었다. 사라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그는 바로 알렉스였다. 알렉스? 사라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사라 씨. 알렉스가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알렉스는 그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라는 데이비드와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데이비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늦었지만 조의를 표합니다.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마워요, 알렉스. 사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사라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실래요?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 사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 좋아요, 알렉스. 두 사람은 함께 카페를 나와 해변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했다. 알렉스는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었고 사라는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추억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걸었다. 밤바다는 조용했고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사라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렉스가 말했다. 저도 즐거웠어요. 알렉스. 사라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거의 감정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사라 씨,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네, 알렉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사라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데이비드를 떠올렸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렉스와의 새로운 만남에 조금 설레는 마음을 느꼈다. 사라는 알렉스와의 만남 이후 왠지 모를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데이비드를 향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알렉스와의 새로운 인연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알렉스와 사라는 자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고 때로는 알렉스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알렉스는 사라에게서 데이비드의 흔적을 발견했고 그녀의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이해했다. 사라는 알렉스에게서 젊은 날의 열정과 낭만을 다시금 느꼈고 그와의 만남을 통해 잊고 지냈던 설렘을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사라에게 자신의 공연에 초대했다. 사라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초대에 응했고 공연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았다. 공연은 성공적이었고 사라는 알렉스의 열정적인 연주에 흠뻑 빠져들었다. 공연이 끝난 후 알렉스는 사라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라 씨, 오늘 제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멋진 공연이었어요. 알렉스, 당신의 연주에 감동받았어요. 두 사람은 공연장을 나와 함께 밤거리를 걸었다. 밤 공기는 상쾌했고 도시의 불빛은 아름다웠다. 사라 씨, 저 사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뭔데요? 알렉스? 사라 씨를 좋아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알렉스는 붉어진 얼굴로 고백했다. 사라는 알렉스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깜짝 놀랐지만 싫지 않은 기분이었다. 그녀 역시 알렉스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데이비드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알렉스, 저도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 때문에 망설여지시는 거죠? 사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사라 씨, 당신에게 데이비드는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역시 그를 존경했고 그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알렉스, 당신이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아니더라도 당신이 행복해진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라는 알렉스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알렉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알렉스, 고마워요. 당신의 말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사라와 알렉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사라는 알렉스와 함께하면서 데이비드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알렉스와 연인이 된 사라는 마치 잃어버렸던 청춘을 되찾은 듯 하루하루를 생동감 넘치게 보내고 있었다. 알렉스는 그녀에게 잊고 있던 낭만과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켰고 사라는 그의 곁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어느 주말 알렉스는 사라에게 특별한 데이트를 제안했다. 사라, 이번 주말에 우리 바닷가로 드라이브 가는 거 어때? 내가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인데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좋은 생각이야, 알렉스. 나도 바다 보고 싶었는데. 사라는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주말 아침 일찍 바다를 향해 떠났다. 알렉스가 안내한 곳은 한적하고 아름다운 해변이었다. 탁 트인 바다와 고운 백사장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사라, 나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알렉스가 말했다. 나야말로 고마워, 알렉스. 당신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저 멀리서 파도에 밀려온 조개 껍데기 하나가 사라의 눈에 띄었다. 그녀는 조개 껍데기를 주워 알렉스에게 건네주었다. 이거 당신에게 줄게. 우리의 사랑을 기념하는 선물이야. 알렉스는 조개 껍데기를 소중히 받아들고 사라에게 키스했다. 고마워, 사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그날 이후 사라와 알렉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곧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식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해변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치러졌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사라는 알렉스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데이비드와의 추억은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했다. 어느 날 사라는 우연히 데이비드의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에는 데이비드가 사라에게 쓴 애틋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사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데이비드를 여전히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를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데이비드,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알렉스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도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주세요. 사라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 순간 창밖에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마치 데이비드가 그녀를 축복해주는 것처럼.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앞날에는 알렉스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데이비드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